최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공이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선거가 불과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양당 모두 발걸음이 바쁩니다. 오늘은 민주당 관련해서 당내 현안 좀 여쭤보고 최근 국정원 등 안보 관계도 좀 여쭤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도올의 윤건영입니다. 예. 정보위 간사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코앞이라 네. 지역을 다니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도 구로에서 출근해서 하고 왔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세요? 보통 2시간 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네, 7시부터 9시, 뭐 6시 반부터 9시면 오고. 와, 그러면 지하철에서 시민들 만나실 텐데 예. 시민들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냉랭하시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많고 네. 실망감들이 많아서 냉랭하시고 그중에 근데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냉랭합니다. 전체적으로 냉랭한. 네. 왜 냉랭할까요? 아무래도 정치의 효능감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가 좀 제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실망하셨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저 혼자 생각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네. 민생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과를 못 먹어요. 금사과죠. 하나 네. 10,000원씩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저희 동네 뭐 하나에 10,000원씩 뭐 이렇게 좀 너무 큰 건 아니더라도 그 한 박스에 8만 얼마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9만 얼마, 10만 원 넘고 이래요. 물가를 잡으라 그러는데 운동권을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지 예. 여당이 되는데 예. 민주화 운동 세력을 두들겨 잡으려고 하니까 네. 문제가 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답하라 1988, 네, 네, 네. 응팔 그 네. 드라마 보면 보라가 학생운동 하다가 경찰서 잡혀가잖아요. 네. 근데 그 보라 아버지가 막 이렇게 꾸짖지 그러냐 이웃들이 그러니까 애가 잘못한 게 있어야 야단치지 그쵸.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명장면이었죠. 예, 그게 명장면이었고 그걸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컸잖아요. 네, 네, 네. 아니 저희 그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권이 나쁜 게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이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다. 네. 예. 저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중간평가잖아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은. 네. 사실상 분신이야. 부정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어. 네. 그럼 다른 가상의 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적이 운동권인 거예요. 가상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유령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모아서 왜 운동권? 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유령과 싸우고 있는데 그 유령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타박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는 실력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정부 여당이라는 건 대안을 내고 민생에 대한 정책을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낼 능력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생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역대 정책이 없어요. 총선에서는 여당은 예. 여당답게 정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컨대 물가를 이렇게 잡겠다든지 큰 그랜드 비전은 이거라든지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대신에 뭐 김포를 편입한다든지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호남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맞춤형 선심성 공약은 내놓고 있죠. 민생 토론을 통해서. 민생 토론이 아니라 그냥 셀카만 찍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민주운동 세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잡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그 국민들이 사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여당의 표가 몰릴 텐데 맞아요. 지금 국민들은 화가 나 있거든요. 살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네. 뭐 그리고 뭐 외교 뭐 여러 가지 현안을 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상황이 없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있는데 그래서 국정운영 그 부정평가가 60% 이상을 상회하는 맞아요. 수준입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높은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쭉 보면 갤럽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 31, 리얼미터는 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 여론조사 꽃은 좀 높아요. 민주당 49.8, 국민의힘 36.3.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봐서는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네.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네. 실제로 사과가 개사과가 됐다가 금사과가 된 이런 희한한 세상이. 개사과? 네, 옛날 개사과. 옛날에 개사과. 네. 예, 예. 사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과가 무슨 죄냐? 네. 근데 여론조사 방금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남 탓하는 것처럼 비춰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언론 지형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양당 공의 공천과 관련돼서 자범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10마디를 하면 100마디 했다고 언론에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은 네. 100마디 하면 10마디 했다고 나와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님들 중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7, 8분 정도 되세요. 실제로.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은 네. 제가 알기로는 김웅 의원과 장제원 의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실제로 현역 의원들을 내려놓는 것도 민주당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언론이 이걸 제대로 받쳐주질 않죠.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운동장이 아무리 기울어졌더라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잘하면 되거든요. 네. 힘을 모아서 잘하고 의지를 투합하고서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죄송스럽게도 민주당이 현재 그걸 잘 못 보여주는 게 있죠. 네. 야당은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예. 단합된 힘이에요. 예. 그게 야당의 힘이거든요. 예. 일단 스크럼을 짜가지고 어깨를 딱 걸고 예. 세게 붙을 때만이 야당은 힘을 발휘하는데 네.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야당 내에서 서로 균열과 갈등의 요인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좀 우선 의원님, 박용진 의원 하위 10%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의외네요. 의외다. 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저하고 상임위는 같이 한 적은 없지만 네. 주변에서 볼 때 꽤 국회 활동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예, 의정 활동. 네, 의정 활동을 잘하고 법안 발의라든지 예. 뭐 출석이라든지 예. 또는 언론 활동이라든지 예. 잘하시는 분인데 네. 하위 10%는 좀 의외입니다. 하위 20% 아니었어요? 그 어제 두 개로 나뉘어 있죠. 예. 하위 20%는 페널티가 10%밖에 안 되고 예. 하위 10%는 페널티가 30%. 예요. 예. 자기 득표가 예를 들어 예. 내가 50%를 대표했으면 50%의 30%를 감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큰 감산 규정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그 하위 10%에 들어가면 경선에서 경쟁력이 엄청난 페널티죠. 엄청난 페널티다. 페널티죠. 예, 상대보다 30%를 깎고 시작을. 자기 득표의 30%입니다. 예. 절대치가 아니라. 예,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의원들의 평가 저는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평가 작업을 해야 네. 의원들한테 자극도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제 기억으로는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여부. 어제 모 언론 종편에서 그러던데 예. 명단이 공개됐다라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다. 예. 이건 좀 심각하죠. 예. 이거는 역대의 30몇 명의 명단. 31명의 31명의 명단을 가지고 TV조선이 있다. 입수했다는 거죠. 예. 이름 이야기 되구나. 예,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니까. 예. 예. 명단을 입수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알고 있는 건 평가위원장하고 공관위원장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명단을
그 흘러나왔다는 거. 흘러나왔다는 건 그 T조의 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예. 정말 큰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 지도부나 예. 우리 선거 때마다 예. 명단 관리를 잘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 총선 때도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도 이해찬 대표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평가다. 경선은 경선인 거야. 네. 다만 평가의 자료가 경선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야. 예. 라고 해서 보안을 지켜서 그 명단 자체가 흘러나갔던 적은 없었거든요. 예. 여지껏. 예. 근데 만약 어제 제가 본 T조의 보도가 맞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고. 네. 두 번째 문제는 평가에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있어요. 네. 정량 평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예컨대 출석률, 법안 발의율,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딱 예. 나와 있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서열이 쭉 나와 있듯이 나와 있어요. 그건 네. 뭐 도리가 없어요. 예. 성적순. 네, 성적 순이에요. 그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 정성 평가가 정성평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예. 이 정성 평가에서 평가를 좀 안 좋게 당하신 분들은 네. 내가 당한 것 같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당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그것도 평가의 큰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항상 논쟁이 됐던 게 정성평가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이번 박용진 의원의 합의 10%는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예. 그걸 좀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량이 문제인지 정성이 문제인지. 그런데 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 이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 평가가 썩 나쁘진 않았다. 네. 예, 그리고 뭐 입법 성과도 많았잖아요. 삼성하고 뭐 대척점에서 네, 네. 싸우고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10%에 포함됐고 이거 사실 그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거기 그 소위 자객 공천을 한 지역 아닙니까? 네, 정봉주 네, 네, 전 네. 의원이 네, 자객으로 네, 네. 가 있고 소위 얘기하는 그 비명계 자객 공천은 아니고요. 아직 네, 공천 안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자객 출마. 자객 출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예, 하시는 예, 예. 거니까. 그 네.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네, 자객 네. 출마를 한 건데 뭐 그 차원에서도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 안 했고 네. 그리고 정성 평가를 굉장히 엄중하게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 평가는 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수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 평가를 아주 엄정하게 해야지만이 네. 의원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제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본인 스스로 하위 10%가 포함되어 있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하위 20%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 네. 이런 건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전- 그것도 예, 예. 의원님 의외다, 요새- 충격이다. 예, 충격 많아요. 우선 네. 탈당하신 게 충격이죠. 탈당. 예, 예.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을 떠나시는 거는 너무 예, 아쉽고 예, 아쉽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은 예, 왜냐하면 당이라는 건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네, 당의 존재 가치라는 게 있고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탈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김영주 의원도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임위를 같이 해봤거든요. 네.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주 의원이 주변 의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자기가 정량 평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정성 평가의 문제다. 예, 거기에서 모멸감을 느꼈다. 예, 사선의 중진이고 국회 부의장을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네. 게 이제 그분의 항변이신데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탈당은 문제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탈당이 잘못됐다. 네, 탈당은 탈당은 문제다. 문제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그와 별건으로 의원들 평가와 관련해서 이런 잡음이 나는 건
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당의 단합, 야당의 무기는 별게 없어요. 단합. 단합된 힘이에요. 예. 그래서 갈등의 소지와 갈등의 계기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게 네. 리스크를 예. 매니지먼트하는 거거든요. 예. 총선 때문에. 네. 그걸 잘해야지 총선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네. 예. 김영주 부의장은 비명이었습니까? 비명으로 좀 솔직히 말해서 비명, 친명 이거 나누는 거 싫어하는데 네. 비명으로 분류가 됐죠. 그러면 친문입니까? 저는 친문이라고 계속 말씀 친문 비문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언론의 분류상으로는 친문이죠.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친문으로 분류가 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천 방식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공천 방식의 차이는 일단 파열음이 세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원님 의외다 충격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처럼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 지금 선거 5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잡음 없이 공천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민주정당에서 뭐 큰일 아닙니다. 이렇게 볼 만한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은 네.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평가는 이르다. 네. 예. 공천에 대한 평가 작업은 우선 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네, 시작. 이제 장이 막 서요. 예. 이제 장이 섰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일, 예. 길면 보름, 예. 3월 초순이면 끝이 나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제부터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저희 지옥의 문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되면 지옥의 문이고, 예. 뭐 잘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천이거든요. 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으면 10일, 길면 15일까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확정짓지는 말아라. 예. 라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예. 여당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캐비넷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떡고물도 많아요. 떡고물. 네. 예. 이래 저렇게 뭐 자리 배분. 네, 뭐 할 수 있는 게 기관장, 많아요.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안 되면 캐비넷 열면 예. 돼요. 저희 때는 안 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잡음이 적죠. 예. 야당은 캐비넷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낼 데도 없어요. 기관장도 예. 보내거나 뭐 인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합과 미세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천 국면에서는 네. 여당이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여당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네.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 같아요. 예. 네. 국민의힘은 시작이죠 이제.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주진우 검사를 단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포석인 거죠. 예를 들어 영남의 중진들을 끄집어내고 네. 딴 데로 보냈단 말입니다. 예. 그 자리에 이제 예. 검사들을 그렇죠. 배치하자는 예. 이제 포석을 깐 거죠. 예. 아니면 용산을 배치하거나 예. 검사를 배치하거나. 네. 그 결과값이 나오면 예. 국민의힘도 들썩들썩 할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의 문제고. 예. 저희는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공천 과정을 어떻게 무난하게 갈 거냐의 문제가 제일 예. 큰 문제라 예. 지금부터 본판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본판이 열리면 사실상 그 앞으로 거의 개봉박두 수준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파열음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들리는 말로는 송파, 뭐 강남, 뭐 이게 어찌됐든 중성동 갑구에서는 임종석 실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선거 얼마 안 앞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딴 데로 가느냐. 이거는 후보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라고 봐요.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성동은 그냥 성동이라 그럴게요. 성동은 전략 지역이다. 네. 현역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전략적 방침에 따라서 공천할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 같아요. 네. 뭐 일면 타당성이 있죠. 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예. 성동이라는 지역이 어려운 곳이야. 예.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이랑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있던 곳이고 예. 경쟁력이 우선 있어. 예. 라는 의견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뺄셈 정치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덧셈 정치 해야 돼요. 네. 하나라도 힘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품을 좀 더 잘 포장해서 팔아야지 야당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성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예. 뺄셈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네.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예.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예. 하는 게 맞아요. 예. 야당은. 네.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할 게 뭐 있다고 지금 다 뗍니까. 그래서 네. 임 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두에 예.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 못해야죠. 예. 그런 덧셈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누가 있냐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파열음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그럼 당신은 책임 없어? 당신은 책임 없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탁 공방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제일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덧셈 정치 하자는 거예요. 저는 예. 공관위원장님께서 뭐 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 다 모여. 네, 너는 돌멩이를 잘 던져? 너는 뭐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야죠. 뭐 네. 너는 뭘 잘 만드니? 뭘 하니? 이렇게 예. 모아야 되는 거지. 예, 너는 책임 있어. 너는 책임 있어. 이렇게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국면이라고 봐요. 예. 아, 그런데 이미 상황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의원님도 통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거요? 하위 뭐 막 이런 통보 막 그 아직까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명백 위원장이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한다더라.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연락 못 받았습니까? 네. 아니 근데 다들 불안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모르는 번호 안 받아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번호가 아마 알려졌을걸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이 매우 어렵고 사실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과가 비싸졌어. 그래서 국민들이 사과를 못 먹어. 그러면 사과를 먹게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 건지 작황이 왜 안 좋은 건지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게 정치인데 사실 우리 정치는 그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면서 정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국민들이 진짜 지쳤어 막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특별히 지금 이렇게 이런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와중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됐으니 더 걱정이다. 죄송합니다.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예. 저희를 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그나마 진보 개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고 네.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는 거죠.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의원님 반성을 하시니까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커튼 안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결단도 필요하고 좀 결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단계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우리 단결합시다. 싸우면 안 됩니다. 덧셈 정치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온화한 표현이고요. 여기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당의 좀 지도부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네. 뭐 저는 인적 쇄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적 쇄신. 예. 예. 당연히 역대 총선을 보면 40% 이상의 물갈이를 해왔어요. 네. 한국 정치의 물갈이 폭이 굉장히 큰 예. 국가입니다. 예. 인적 쇄신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원칙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과 헌신. 예. 예. 누가 보더라도 맞아. 예. 고개를 끄덕끄덕 예. 이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원칙이
수용되려면 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 스스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 지금 지도부 우리 당 지도부가 막 이번 총선을 나는 어떻게 뭐 잘못되게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네. 의지가 강하시고 네.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네.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지혜와 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민주당이 저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개판 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좀만 잘하고 예. 민주당이 좀만 힘을 합치고 예. 하면 저는 예. 아직 50일이라 남았기 때문에 예.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50일이면 세상을 바꿔도 예. 선거판에서는 예. 10번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시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 뭐 판단하시겠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도부 전체가. 네, 네. 예.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 같은 사람도 문제의 의식을 느껴야 되고 저도 책임이 있겠죠. 네. 뭐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저 책임이 없겠습니까? 예. 다 책임이 있는 거여서 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 아까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뒤처지잖아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자라는 예. 거죠. 저부터. 근데 의원님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용진 의원 일종의 이제 하위 그 10%에 포함을 시키고 사실 거기는 이제 자객 그 출마가 있는 지역이고 이런 동네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뭐 홍영표 그다음에 송갑석 뭐 이런 등등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공천을 해서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표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예. 거예요.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기는 공천 예.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정답이고 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사람, 이기는 공천이잖아요. 네. 당연히 대표도 이기는 공천을 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어젠가 그제 방금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네. 여론조사가 돌았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당의 언론에서 취재한 걸 보면 네. 전략위원회도 그런 여론조사 돌린 적이 없다. 그다음에 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도 예. 그런 여론조사 돌린 게 없다. 없다. 근데 여론조사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건. 누가 돌린 거냐?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의 공식 기구는 조사를 안 돌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게 당에서 돌렸다라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예. 비선 조직에서 돌렸다? 이거는 심각하죠. 제가 볼 때. 그렇죠. 그 당에 이제 그럴 일이 아닌 거죠. 네. 이게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돌려서 그럼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식적인 투명하게. 투명하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 예. 선거라는 건 투명하게 하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 이깁니까? 예. 저는 공간이나 네. 전략 공간이 특히 전략 공간이 같은 데는 투명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선거를 투명하게 예. 합니까? 특히 공천 자금은 예. 비밀스럽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예. 정해진 그 조직 내에서 하고 네. 왜냐하면 그런 권위를 당에서 부여했잖아요. 네. 전략위원회라는 공간이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비선에서 했다라는 건 이건 네. 조금 문제가 있고 예.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비선에서 했다. 근데 비선이라는 말 자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문제다. 언론에. 그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당은 힘을 다 모아서 가야 되고 네. 이기는 공천해야 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TV조선에 뭐 명단 뭐 31명 컷오프 명단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했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선 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계속 흘러나오는 게 실제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일부러 자기 언론과 자랑. 이렇게 그 대표한테 절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예. 대표가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절대 원하지 않겠죠. 예. 아니, 저는 공천 작업은 어느 정도 비밀성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대표 측근 그룹에서 논의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예, 그렇겠죠. 당연히 대표를 잘 모시려면 예. 측근들이 모여서 논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장소도 바꿨다 대표가 화가 나서 뭐 그런 아니,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예. 아니라고 봐요. 예. 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다만 네, 결정은 당의 공식 골간 체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측근들 모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네. 첫 번째 결정은 당의 전략 공간이나 공천관리위원회나 예.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정을 다른 데서 비선에서 하면 하면 안 안 된다는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선이면은 농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측근 그룹들 논의를 하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솔솔솔 언론에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야, 내가 측근이야. 예.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힘세라는 걸 자기 자랑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대표한테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예. 해서는 예. 대표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까? 네.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내야 되겠네요, 대표가.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혹여라도 친명, 비명, 언론이 규정한 이 갈라치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비명 너무 싫어해서 소위 비명으로 알려진 여러분들을 반드시 공천해야 된다. 그중에 한 명이 고민정 최고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저는 이기는 공천의 핵심은 예.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원칙. 예.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 근데 그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은 뭐냐? 네. 경선이죠. 예. 그래서 경선도 예. 가급적 현역 의원들은 경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예. 현역들은 그래. 예. 왜냐하면 신인들이 등용할 수. 등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냥 또 경선을 붙여놓으면 당에 네. 생각지 않은 관리 비용과 로스 되는 게 많거든요. 예, 예. 잃어버리는 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현역과 신인의 차이가 예. 적합도라는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0에서 30%를 넘어간다. 네. 그럼 사실 경선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아무리 경선을 한다 그래도 20% 30%의 갭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가산점을 네. 붙인다 해도 그런 경우에는 단수를 주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조건 경선하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경선에서 힘 있는 사람을 뽑아내고 예. 이길 후보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 비선 경기도 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금시초문이고 본인은 간 적이 없다. 그리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하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선 측근 그룹 당연히 있어야죠. 예. 대표 측근그룹 맞잖아요. 그리고. 측근 그룹에서 네. 대표한테 조언해야죠. 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걸 언론에 슬슬 흘리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대표만 세워놓고 다 빠져버리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표를 중심으로 측근그룹이 있고 거기서 논의를 하되 결정은 그 공식적인 체계에서 네. 하면 된다. 그럼요. 그리고 대표가 측근그룹과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네.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네.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대표는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예. 이러저런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예. 결정은 예. 공관이나 최고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결정 과정. 예. 사실 민주당이 명문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식 해석에 따르면 문명 충돌이다. 말 만들기 정말 좋아하는 예. 조선일보가 예. 좀 건전한 방식으로 머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다가 당이 문명 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갈라서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총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선 끝나는 예. 거다.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면 총선 해보나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평산 마을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서 네. 힘을 합치는 네.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선을 이기는 길이거든요. 예. 다만 아쉬운 건 네.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예. 공관위원장의 그런 발언. 그렇죠. 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는 듯한 발언 느낌, 뉘앙스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굳이 꼭 그 다음 날. 그게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에서 원한 게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잘 유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다 잘 합쳐서 단결해서 선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라라는 어떤 그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지금 지상체대의 과제는 네. 검사 정권의 독주를 막자, 일단 멈춤하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못 해내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때는 다 져야죠. 저를만 해서 다 져야 되는데 된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우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민주당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러야 될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바꿔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유, 사람 안 바뀌어요. 예. 그리고 공천도 사실 이쪽은 지금 시작인데 파열음이 안 날까요? 납니다.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저쪽 파열음은 한 줄 쓰고 우리 쪽 파열음은 한 바닥을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언론 탓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남 탓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예 파열음이 안 나도록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은 계속 윤석열을 가리려고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공은 나야라고 하는데 아유 그게 됩니까? 뒤에 김건희 여사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의회 권력까지의 그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한마디로. 상상이 안 됩니다. 끔찍한 세상이 오기 때문에요. 그 세상만큼 막아야 됩니다. 그 세상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경선하십니까? 일단 저는 저희 지역에서 신청한 분은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경선 후보가 없어요? 와, 아직까지는. 황금 지역구네. 아유 그렇게. 자 태영호 의원이 왔습니다. 태영호 대 윤건영. 어떤 구도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을 보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보내셨지? 잘 모르겠는데요. 농담이고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건 농담이고 상대 후보를 그럴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태영호 후보 왔다고 이제 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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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무슨 연고가 없죠. 없죠. 왜? 왜 왔대 왜? 이렇게 물어서 제가 오히려 설명하고 있어요. 아, 태영호 의원이 왜 왔는지. 제가 전들 압니까? 당에서 보냈으니까 왔겠죠. 뭐 혹시 안 마주치셨습니까? 여러 번 마주치죠. 오늘 아침에도 마주쳤어요. 아 그래요? 뭘 하십니까 그분은? 아니 뭐 상임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평소 안면이 있어서 인사하고 그러고 있고 저는 뭐 그냥 인사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북한의 외교관이고 외교관 출신인데 영국 공사로 있다가 망명을 하셨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보수주적인 전사로 거듭나셨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비례대표로 들어오셨고 지금은 구로에 출마하시는. 제가 그분 광고해주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대 윤건영의 그 구도에서 어떤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현안이 될지 저는 제 짐작인데 이제 뭐 남북 정책 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걸 아마 국민의힘에서 의도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 통일 정책, 한반도 평화 정책, 일종의 상징을 저라고 그렇죠. 감안하고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을 짜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아휴. 소용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우선이지. 일종의 이념 전쟁을 한번 작은 이념 전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제 추측은 부질없어요.
그 운동권 출신에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네. 특히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윤건영 의원하고 이념 전쟁을 붙여보기 위한 거 아니겠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누가 더 동네에 필요한 거냐, 구로에 필요한 사람이냐, 예. 그리고 누가 더 동네에 헌신했냐, 예. 누가 더 동네에 부지런하냐, 예. 이거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드리면 늘 동네에서 김장을 그렇게 김장철에는 예, 김창철에 그리고 네. 김치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 네. 동네 행사에 많이 다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13%가 넘고요. 오늘 발표된 조인 CNI 조사에서도 보면 마포갑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국 신당이 14.4%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조국 신당이 9.4,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연합당만 조사를 한 건데요. 그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국민의 미래는 40.3, 비례연합정당 29.6, 이건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조국신당이 9.4, 개혁신당이 8.9, 녹색정의 4.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선전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출범했고 네. 사람을 안 보여줬잖아요. 네. 정당에서 중요한 게 사람인데 네.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컨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조국 신당의 컨셉이 뭐야, 색깔이 뭐야, 네. 를 아직 안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야 온전한 평가고 지금은 네. 조국 장관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네. 평가받는 예. 거여서 예. 조금 뭐 온전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예.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네. 거대 야당과 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해내니까 네. 제3지대에 대한 소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것이 지속될 거냐? 예. 저는 지속 가능성은 좀 의문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구에서는 예.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 봐지고요. 예. 다만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봐질 수 있는데 네. 왜 지역구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냐 그러면 후보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이삭 줍듯이 주워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이게 어필이 안 돼요. 예. 새로운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네. 효능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 거고 다만 비례는 다르죠. 비례는 다른 건데 예. 이 부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하면 네. 조국 신당과 제3지대는 꺼질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힘과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반면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나 양당으로 모아진다. 네. 흐름은 또 있을 거고요.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신 그 박지원 전 원장은 식구다. 식구기 때문에 왼쪽 편에서 민주당 왼쪽 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나쁘지 않고 기왕이면 합쳐서 함께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조국신당이 포함돼서 함께 해라 이런 요구. 저는 그 부분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국 신당이 갖는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제 개인의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네.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조국 전 장관도 이야기하셨지만 같이 가면 좋겠는데 같이 못 간다고 해서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킬 건 아니고 네. 부족함을 채워가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저는 그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이왕 지사 이렇게 된 이상 네. 부족함을 채워가는 건데 예. 같이 갈 거냐 따로 갈 거냐에 네.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이 우선이다라고. 전략적 판단이 우선이다. 정청래 전 최고는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뭐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10시 국회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걸 예.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예, 것 예. 같은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정원 얘기해야 되는데. 예, 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예. 10시 본회의. 예, 가야 됩니다. 출석 떨어지면 이거 평가에. 농담이고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끝났는데. 예. 4일 전에 국빈 방문을 취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네. 왜냐하면 국빈 방문이라는 건 예를 들어 친교 행사, 만찬, 공식 만찬 다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네.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럼 왜 취소합니까? 그럼 아예 그 국빈 방문 요청을 뒤로 딜레이를 시켰어야죠. 네. 그런 게 보이면 예.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네, 하시던데 그렇죠. 예. 북한 도발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국빈 방문 기간 지났는데 뭐가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다른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그럼? 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그런 판단을 한 건데 너무 어설프죠. 대한민국 외교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봐요. 네. 아,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수 같아요, 잔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요거 하나만.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우리가 쿠바하고 수교하고 난 다음에 북일 수교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1시간 해야 되는데요. 1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여쭤봤어요. 일본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반도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일본한테 운전대를 넘겨주는 그런 정말 어설픈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이면 충분히 가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